새벽의 병원은 시간 감각이 느슨하다. 불이 꺼지지 않는 복도, 낮은 신음과 끊기는 발자국 소리, 커튼 틈으로 번지는 희미한 조도, 그 한복판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트로트 무대에서는 언제나 환호를 받는 이름 빈에서였다. 새벽 6시 직전, 수술 준비가 시작되는 구역 앞에서 그는 오래 동행해온 매니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주변을 지키던 스태프라도 그 순간만큼은 한 발 물러섰다. 둘 사이에 오가는 문장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내가 왜 노래하는지. 그거. 절대로 놓지 마. 매니저의 목은 조금 떨렸다. 빈에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길게 끄덕였고 눈가의 물기는 끝내 그가 숨기지 못한 감정의 언어가 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업계에선 익숙한 전설이다. 무명 시절 지방 소극장의 어두운 백스테이지에서부터 전국 방송 첫 출연까지 바보처럼 웃고 바닥까지 내려앉던 날들을 포함해 모든 초점을 함께 맞춘 동료. 매니저라는 직책은 일정 조율과 차량 이동, 현장 대처를 떠올리게 하지만 이 관계에서 그 호칭은 거의 형에 가까웠다. 오디션 탈락 통보가 문자를 통해 와도 지방 행사에서 대기실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차 안에서 분장해야 할 때도 늘 운전대를 놓지 않던 사람이었다. 힘들면 잠깐 쉬자 대신 우린 여기서부터 다시를 말해준 사람. 그러니 수술 소식이 들리는 순간 빈에서가 캘린더를 모조리 밀어내고 병원으로 달려온 것도 놀랄 일이 아니었다. 복도 한쪽 의자에 앉아 대기실 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무대 위의 광채와 달랐다. 팬들 앞에서는 침착하고 유연한 그가 의자 끝에 허리를 걸치고 양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서 번갈아 움켜쥐는 모습을 보면 사람 일은 결국 사람에게서 비롯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그 새벽, 대기실 출입구를 지키던 간호사가 말했을 때 그는 관계자라는 명찰 없이도 가장 먼저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짧은 구간, 침대 손잡이 옆에서 매니저의 손을 다시 잡았다. 형 이겨낼 거죠? 제가 기다릴게요. 대답 대신 손등을 한 번 더 꼭 눌러주던 매니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말은 길지 않아도 신뢰는 오래 쌓여 있었다. 이 장면이 알려지자 사랑빈으로 불리는 팬덤의 반응은 놀라울 만큼 빠르고 구체적이었다. 누군가는 새벽부터 병원 쪽으로 꽃 대신 응원 카드를 보냈고 누군가는 헌혈 인증샷을 올리며 공연장에서 받은 위로를 오늘은 우리가 사회에 돌려주자는 메시지를 붙였다. 공식 해시태그는 단숨에 상단을 점령했다. 과열된 소비가 아니라 연대의 시그널에 가깝다. 현장을 목격한 누군가가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순간 이 팬덤 전체의 마음도 함께 얹혔다고 적었을 때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스타 시스템이 무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동안 무대 바깥의 돌봄과 땀, 반복되는 새벽 출근이 누군가의 생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사적인 장면을 통해서만 가까이 듣는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단순한 눈물 서사가 아니라 유대의 설계로 읽는다. 큰 수술을 앞둔 사람에게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달라는 부탁은 그 사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붙들게 하는 심리적 안전장치다. 내가 왜 노래하는지 잊지 말라는 당부는 건강하게 돌아오겠다는 다짐과 같은 구조다. 빈에서의 눈물 역시 두려움에 기울기보다 그 약속에 응답하는 방식이었다. 공연에서 쌓는 감동과 병원 복도에서의 책임감이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다는 걸 그는 행동으로 보여줬다. 무대 위의 한 곡이 누군가의 하루를 견디게 한다면 무대 밖의 한 문장은 누군가의 수술대 위 맥박을 단단히 읽기도 한다. 그날 오전, 수술은 시작됐다. 시계는 더디게 돌았고 대기실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매니저의 가족, 스태프 몇 명, 그리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앉아있던 빈에서 누군가가 인터넷으로 비슷한 수술 정보를 찾아 읽고 누군가가 뜨거운 커피를 종이컵째 들고 왔지만 결국 대기실을 지배한 것은 침묵이었다. 어쩌다 들려오는 모니터링 알림음이 유일한 리듬이었다. 그리고 정오가 조금 넘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료진은 간단한 설명을 건넸다.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회복이 관건이지만 경과는 좋습니다. 말끝이 닿기도 전에 빈에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안도의 숨이 오름으로 바뀌는 대 걸린 시간은 1초쯤이었다. 회복실로 이동한 뒤 산소 마스크를 벗고 첫 호흡을 정리한 매니저가 그를 찾았다. 시야를 맞추기 위해 허리를 더 깊이 숙인 빈에서에게 매니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노래가 날 살렸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라 체감이었다. 8시간의 수술과 긴장으로 마른 입술에서 겨우 나온 문장이었지만 그 한 줄이 그간의 세월을 압축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울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농도의 눈물이었다.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고 간호사도 미소를 지었다. 환호 대신 안심, 축복 대신 고마움, 그 병실만의 언어가 공기를 채웠다. 이후에 몇 시간은 더디지만 균일했다. 통증 관리를 위해 약이 조절됐고 혈압과 산소 포화도가 수치로 찍혔다. 빈에서는 간단한 안내를 받고 회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켰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종이컵을 들고 서서 그는 휴대폰 메모 앱을 열었다. 몇 줄짜리 문장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 아마 다음 공연의 멘트였을 것이다. 오늘의 무대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같은 문장이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그는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넣고 한 번 더 눈을 닦은 뒤 병실로 돌아가기 전에 매니지먼트 팀장에게 원래 일정은 조금 늦춰도 된다는 문자를 보냈다. 공연은 중요하지만 오늘의 우선순위는 분명했다. 뉴스는 빠르게 번졌다. 새벽 병원에서 포착된 트롯 황태자의 눈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휘발성을 높였지만 정작 사람들이 공유한 건 다른 지점이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헌혈 기부 챌린지, 스태프도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문장, 무대는 앞뒤의 팀이 함께 만든다는 상식. 팬덤은 단순히 스타를 소비하지 않았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확장된 배려를 학습했다. 며칠 후 병원 측으로 전달된 과일 바구니와 커피 트럭의 모든 의료진께 문구가 붙어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관심이 사람에게 닿을 때 팬덤의 온도는 브랜드가 아니라 문화를 만든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술 사흘째, 회복실의 모니터 숫자는 안정권을 유지했고 첫걸음 연습이 시작됐다. 복도 난간을 잡고 몇 발 떼던 순간 매니저는 잠깐 멈춰 뒤를 돌아봤다. 문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서 있던 빈에서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양손으로 동그란 제스처, 손톱만 한 오케이 사인을 만들었고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날 병실 한쪽 테이블에 작게 놓인 라디오에서 그의 노래가 흘렀다. 매니저는 손가락으로 박자를 세며 아주 작게 따라 불렀다. 눈물 없이 노래하는 리허설 무대는 아직 멀었지만 마음은 이미 조명을 켠 셈이었다. 업계의 한 선배 매니저는 전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스타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적표만이 아닙니다. 위기 순간의 태도는 기록을 넘어 기억이 됩니다. 빈에서의 새벽 모습은 그런 의미에서 그의 노래 값을 새로 정의했다. 노래가 팔리는 이유와 사람이 사랑받는 이유가 겹치는 지점. 거기에는 항상 타인을 향한 책임이 있다.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무대의 뒤에는 늘 한 사람 이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 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준 장면이 공개됐을 때 많은 이들이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동정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짧은 영상이 전해졌다. 손등에 테이프가 아직 선명한 매니저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걱정 끼쳐 죄송합니다. 금방 회복해서 무대 뒤에서 다시 일하고 말하는 15초. 그리고 화면이 바뀌며 같은 병실에서 빈에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형은 늘 제 옆에서 제 마음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그리고 무대 뒤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은 짧았지만 팬들이 듣고 싶어 하던 모든 대답이 들어있었다.
댓글은 축제처럼 달렸다. 이제는 우리가 지킬 차례. 두 분의 의리 평생 응원 같은 문장들이 작은 촛불처럼 화면을 채웠다. 이후 첫 공연에서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오프닝 두 곡을 전력으로 소화한 뒤 마이크를 살짝 내리며 복도에서 연습했던 그 문장을 꺼냈다. 저는 혼자 노래하지 않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짧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오늘의 박수. 오늘 여기 없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조명 감독이 관객석을 환히 비췄고 누군가는 하늘로,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박수를 올렸다. 무대 위에 그가 깊게 허리를 숙였을 때 사람들은 무대 뒤에 또 다른 허리를 떠올렸다. 그 기억이 박수에 실릴 때 음악은 기사가 되고 기사는 곧 문화가 된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우리가 얻은 건 단 한 장의 선량한 미담이 아니다. 산업의 구조 속에서 사람의 가치를 다시 묻는 질문이다. 스케줄표의 빈칸 사이 누가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성과를 추구하는 길 위에서 어떤 관계가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가? 팬덤은 답을 알고 있었다. 리트윗 대신 헌혈, 짧은 댓글 대신 병원으로 도착한 작은 간식 박스, 과잉 취재를 삼가달라는 자정의 공지까지. 사랑은 모양을 바꾸며 확장됐다. 그리고 그 중앙에 새벽병원의 복도에서 눈물을 닦던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는 곧 무대에서 또렷한 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기억할 장면은 어쩌면 그가 노래하지 않던 날의 침묵일지도 모른다. 빈예서의 무대는 늘 두 사람의 발걸음으로 시작됐다. 하나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다른 하나는 케이블과 장비 사이. 새벽에 병원에서 확인된 건 그 발걸음의 방향이 여전히 같았다는 사실이다. 그 마음 잊지 말아라는 부탁은 수술실 문 앞에서만 유효한 문장이 아니다. 성공이 커질수록 중심을 잃지 말라는 이 길을 함께 걸어온 사람의 평생 조언이다. 그리고 그 답장은 이미 발송되었다. 형, 무대 뒤에서 다시 만납시다. 박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가수와 가수의 이유를 기억하게 만든 매니저. 우리가 사랑한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오늘도 무대는 켜지고 복도에는 또 다른 걸음이 시작된다. 눈물은 흘렀지만 이야기는 계속된다.